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언론은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같은 단어를 한 해도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사용해와서 지금이야말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오히려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적자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 상황이거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침체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공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르멘 라인하트 부부가 그의 남편인 빈센트 라인하트도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그녀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엄혹해서 공황이라고 부르기 충분하다. 현재는 팬데믹 디프레션, 대전염병 공황이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잠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팬데믹 디프레이션인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나스닥 그랬죠. 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학자들이 보는 거하고 또 시장의 움직임하고 상당히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학자들이 주식해서 돈 번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서부터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울합니다. 예, 그래서 늘 우울하게 전망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경제 그 이코노미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예.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경기가 좋아진다라든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어서 이 카르멘 라인하트 이 사람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예. 올해 5월에 또 임명됐거든요. 예. 그 전에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 예. 이 정도 중량급의 인사가 이게 뭐 한 5년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이제 숫자가 확실한 거. 네. 예. 지금 경제만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는 맞기 때문에 예.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유동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케인즈만 돈 벌었다고 하는데 예. 경제학자들 중에서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 어빙 피셔가 제일 많은 돈을 잃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대공황 전에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떨어지지 않는 경제에 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했었죠. 강세론자였군요. 예, 그렇다가 이제 떨어져서 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학교에서 주변에 있었던 교수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학교도 그만뒀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코스피가 1.48%가 올라서 예.
2,386입니다. 예, 그렇죠. 2,400에 가까웠습니다. 예. 예. 자, 그 뭐 오늘 크게 오른 거는 오늘만 오른 건 아니고요. 예. 지난 한 6, 7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200을 통과하면서부터 주가 상승이 빨라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중간에 딱 하루 정도 마이너스를 잠깐 냈던 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2,400 뭐 이렇게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거의 한 10%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 예. 그 코로나19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저점서부터 따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 나스닥보다도 그러니까 최저점 3월의 최저점 대비 예, 상승률로 따지면 그렇군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하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 오늘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한 8.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S&P 이런 데는 거의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외해서 예.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주요 시장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하고 우리가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전 세계 경제랑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함께 반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경제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에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사실은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경제 변수를 가지고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숫자가 좀 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6월 관공업 생산을 한번 보면 예. 그 5월 달 대비해서 7.2% 상승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예. 그러니까 5월 달 대비해서 7.2%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보면 5월 달에 감소했다가 6월 달에 1개월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5월 달에 그 감소율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6%입니다. 예. 그게 6월 달 되면 5.4% 증가로 늘어나고요. 이건 이제 전달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작년도 6월 달 대비해서 보면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13.9% 상승한 거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연 3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2.4%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도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한번 보면 7월 수출이 428억 3천만 달러입니다. 예. 감소율이 마이너스 7% 정도 되거든요. 작년 그 7월 달에 비해서. 근데 4월 달에 감소율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5.5%고요. 예. 그다음에 5월 달이 마이너스 23.6%입니다. 그다음에 6월 달이 마이너스 10.9%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한 자릿수로 줄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감소율이. 그다음에 하루 수출액이 17억 달러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을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행지수, 뭐 동행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가 지금 플러스로 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경기에 선행한다, 선행지수, 경기에 동행한다, 동행지수.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 플러스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지표가 단순히 이게 그 비교 시점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제 경기가 진짜로 좀 반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굉장히 엇갈리는 형태입니다. 그 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SM 지수. 이거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그 측정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표 간에 막 엇갈리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과 관련한 일자리 증가가 6월 달에 479만 개에서 5월 달에
5월 달에 479만 개 증가해서 예. 6월 달에 176만 개 증가로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표와 지표 사이에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는 모멘텀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고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지표가 일관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실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정말 경제가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상당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우울한 경제학자 이야기를 하자면 예. 아까 그 라인하트 교수는 왜 5년 만에 그 5년 정도는 있어야 완벽하게 회복하느냐.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리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반등이라는 단어는 리바운드인데 리바운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 3%대로 매우 코로나19 그렇죠. 이전에는 예, 예, 예. 아주 낮았죠. 예, 아주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준으로 지금은 한 11%니까 그 정도로 가려면 한 5년은 돼야 된다. 예. 최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예, 같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퍼졌을 때에 그 그림을 그렸던 게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2021년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그 실업률이 3%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6%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맞아요. 하는 IMF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망을 예. 했는데 그 전망의 가장 기초가 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잡힌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망이 다시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후퇴가 돼서 그 앞으로 그 정상을 찾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완벽하게 또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플루라고 하는 독감 있지 않습니까? 예. 독감 백신도 그 접종을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을 확률 그게 70%밖에 예. 되지를 않더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코로나19 백신도 나와서 100%다 백신이 완벽하게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WHO에서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0% 정도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성공적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모두 다 안 걸리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아마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이게 봤을 때 국내 경제가 왜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괜찮을까? 괜찮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우선은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굉장히 확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최근에. 관건이 되고 있는 그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다른 데보다는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코로나19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본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맞는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예. 2차 확산이 된 상태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더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태. 이렇게 근데 볼 수 우리 있고요. 입장에서는 선진국 경기가 좀 살아줘야 수출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가장 관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리 뭐 코로나19를 잘 다스리고 어쩌고 예.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게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없게 되면 국내 경기 회복은 굉장히 지속성이 약하거나 상당히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도 좀 작은 게 사실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아마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장에 그렇게 뭐 숫자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선진국들의 사정을 보니 영 만만치 않은데 예.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느냐. 최선의 경우가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죠. 좀 이따가 이제 금하고 달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폭염 경보도 있습니다. 장마가
걱정인데 또 폭염 경보도 있습니다. 오늘 11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강릉시 평지, 삼척시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으로. 8월 11일 내일 11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강릉시 평지, 삼척시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평지라는 것은 이제 평평한 지역을 말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도시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국토가 참 넓네요. 예. 그죠? 어떤 데는 폭염이고, 어떤 데는 폭우고. 예, 폭우고 생각보다 넓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드님이 아까 무슨 질문하셨던데요. 예,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가 봅니다. 예. 코로나의 역설, 한국 GDP 10위. 예. 그러니까 한국 GDP가 경쟁국이 경제 위축이 된 탓에, 예. 또는 통화 약세 탓에 이렇게 한국 GDP가 10위가 됐다. 예. 경제쇼를 듣고 나니 이런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인지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이거 뒤는 이제 하이드님의 평가입니다. 예.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쟁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임에도 예. GDP 방어를 잘한 건데, 예. 죽어도 이제 정부 칭찬은 못하겠다는 신문사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10위가 아니고요. 예. 9위가 지금 유력한 게 지금. 9위예요? 예, 9위가 유력하게 이게 달러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칸 위로 우리가 올라간 올해 거죠. 11위였어요? 예, 11위였고요. 와. 아마 올해 말에 지금 그 상반기가 그대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9위가 될 거다라고. 지금 러시아, 이탈리아 이 정도를 제끼는 건가요? 예, 그렇죠. 대단한 거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옛날에 본고사 시험 볼 때 예.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왔더니 남들도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남들이 더 못 봤어. 더 못 봐가지고 내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지금 바로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30분에 하시는 거죠? 약간 좀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금 가격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주식과 함께 아무튼 금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주식 오르면 금이 좀 떨어지고 금이 예. 오르면 주식 떨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 이제 금은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예. 주식은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이 한꺼번에 올라가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거의 정설로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2000 년대 중반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이머징 마켓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값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이기 반대. 때문에 좀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값을 보면 오늘이 2029달러. 온스당 2029달러이기 때문에 예.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거래일수 8일 사이에 예. 7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예. 주식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무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라오는 겁니까? 요인은 크게 봐서 한 4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보면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전한 쪽으로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 자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낮으니까 원래 이제 금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격이 오르면 그게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이자잖아요. 무이자. 무이자 자산인데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
내가 금리를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나오는 상품을 포기하고 금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지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달러화 약세가 됐던 것이 상당히 또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금값이라는 게 온스당 2,000달러 이렇게 해서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19가 처음 크게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에서 재정 투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3%포인트나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인플레가 생길지 모르니 그렇죠. 인플레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생긴 것이 금을 사자라는 거였거든요. 인플레가 생기면 그 달러는 가치는 하락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데 이 모든 거를 더한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주식도 달러도 사고 금도 사고 주식도 사고 심지어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해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모은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은 세상에 돈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토커님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버스 언제쯤 넣어야 할까요? 이렇게 분명히 떨어진다. 말도 안 되게 모든 자산이 올랐다. 그래서 인버스 하겠다. 그래서 인버스에 그 돈을 집어넣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 200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에 제일 많이 이 외국인도 그렇고 펀드 제일 많이 몰렸던 펀드가 뭐냐면 인버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코로나19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해서 인버스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오히려 다른 쪽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그 이익을 내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펀드 이런 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나한테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거. 이런 쪽은 7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억 달러 정도 돈이 빠졌습니다. 6월 달도 빠졌고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까지 인버스는 연초에서부터 330억 달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군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뭐 그렇죠.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돈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버블을 만드는 과정인데 버블을 만드는 과정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니까 언젠가는 주저앉더라. 그렇죠.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으냐? 저도 솔직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지난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다른 나라 시장보다도 10% 이상 상승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크게 보면 어떤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거 한번 보면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뭐 PR로 보게 되면 50배, 60배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들 같으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LG화학이 얼마나 오래된 회사들입니까? 정말 오래됐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 한번 옛날에 LCD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럴 때 LCD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만큼 굉장한 성장성에 대한 그 전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서부터 TV가 브라운관에서 LCD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OLED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TV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 그 브라운관이 모두 다 바뀌고
핸드폰도 구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뛰어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LCD 1위인 샤프가 망해버리 그 사업부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업황이 좋으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마련.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분명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재난정보센터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재난정보센터에 들어온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에서 멀어지면서 제주와 제주 해상은 태풍주의보가 해제되고 지금은 전남과 경남,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남해 서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남과 경북, 강원 남부와 수도권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계속 북동진하면서 오늘 저녁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남부지방은 비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수록 비바람이 거세져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자 31명, 실종자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은 전국 4천여 세대 7천여 명이 발생했고 주택 5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수의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미 확정된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등 재정 지원에서 속도전을 벌인다는 자세로 신속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1918님. 금 주식 부동산은 오를 건 다 오르는데 월급과 아이들 성적은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이들 성적은 참 왜 안 오를까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예,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있고.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유님, 현대차 기술력으로 배터리 직접 못 만들까요? 굳이 LG 화학이랄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동차들 이거는 엔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세계적인 자동차다 회사다라고 하는 데에서 엔진을 안 만드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엔진을 안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만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기차가 쭉 많이 보급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과연 그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안 만드는 순간 그 회사는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큰 부가가치는 다른 회사에게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른 데 넘겨준다. 그렇게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이 작잖아요. 예.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굳이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그 뭐 선투자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최종 수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사면 되니까 이런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SK텔레콤의 주가가 500만 원을 넘었었거든요. 5천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가 되는 예. 건데 그걸 언제 넘었냐 하면 2000년도에 넘었습니다. 2000년도는 2000년도에? 예. 2000년도는 그 보급률이 예. 핸드폰 보급률이 30%가 안 됐을 때예요. 20년 전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 SK텔레콤은 100% 이상의 보급률이 나올 때가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왜 3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을 때에 가장 높은 그 주가 상승률이 나오고 야. 주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졌을까? 의미하는 바가 예, 크네요. 그게 이제 보면 똑같이 2차 전지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데 그게 상당히 환상적으로 반영하는 예,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데 판은 지금의 판이 이 그 미래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 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 그러다 보면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면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 가장 좋은 그림만 생각해서 가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황정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금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이 온수당 뭐 3,00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근데 황정현님의 주장은 지금 금 사면 안 된다. 예. 지구 역사상 마지막 상투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0달러를 불렀고요. 예. 지금 2,000불인데. 예, 2,000불인데 3,000불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3,500불까지 부른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 생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숫자를 높이는 건 우리나 미국이나 아이 똑같죠. 뭐 다를 거 예, 아무것도 없구나. 똑같죠. 이제 이런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금이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뭐냐면 금은 부동산과 함께 무한 재생산이 안 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상품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그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거든요. 온수당 1,80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과거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속보가 또 와서 오늘 2시 기준으로 부산, 울산, 전남, 경남, 경북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외출 가급적 피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과 창문은 닫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단단히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 2시 기준으로 부산, 울산, 전남, 경남, 경북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 과거에도 2011년도에 1,8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예. 어떻게 됐느냐? 예. 4년 3개월 만에 45%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 뭐 배당도 안 주고 그렇죠.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때는 금이 이렇게 굉장히 뭐 무한 재생산이 될 수 있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3,0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진국 여러 곳에서 경제 위기가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로 금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러면 3,000달러 이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야,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정말 바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금 투자하는 분들 빼고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쉽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도 떨어지면 4년 사이에 50% 거의 예. 절반 날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 부동산 모두 다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것에서 이래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으로 3,000불은 쉽지가 않고요. 예. 2011년도에 1,800불일 때의 가격을
그 물가는 이제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쭉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게 지금 따지면 한 2,300불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1차적으로 2,300불 정도가 그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그 네. 넘기 좀 쉽지 않은 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2011년에 꼭지인 1,800불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 적용하면 2,300불. 예, 그렇죠. 그 예. 왜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예. 2,300불 이런 정도를 그렇게 쉽게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는요. 예. 2011년도에 1,8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다. 그렇죠. 그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아니고 실제로 실물의 사용이 굉장히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실물 사용도.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이런 그 이머징 마켓들이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적인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금의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실제로 60% 이상을 장신구 이런 걸로서 수요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 경제 이런 데가 거의 뭐 8%, 9%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때입니다. 예. 그래서 금이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서 최고가 됐던 게 1,800달러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 수요와 그다음에 유동성이 같이 맞물린다면 모르지만 예.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유동성만을 가지고 과연 3,000불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000불이 넘었고 2,300불이 꼭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렇게 윗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에서 따지면 대략 한 10% 정도 그렇죠.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은이 또 계속 뛰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뭐 금보다는 은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예. 은이 원래 이제 금과 은 사이의 관계는 여러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금이 쭉 올라가잖아요. 중간 정도를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또 은이 거기에 같이 참가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과 은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서로 교환 비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대략 8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배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 80배 더 비싼.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땐 60배 정도였고요. 아. 이게 1800년대 후반 예. 이때 보면은 25배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청나라가 예. 망하니 어쩌니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은의 그 교환 비율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 중국 내에서는 금 한 돈이 은 23돈이었거든요. 예.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한 돈이 25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금을 갖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25돈으로 은으로 바꿔가지고 23돈을 내고 금 한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중국의 안에 있는 은은 거의 고갈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아편과 함께 예. 그 금융 부분에서 중국 경제를 굉장히 나쁘게 만든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한 이제 80배 정도 이런 게 되는데 은이 왜 그 금과 함께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냐 하면 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안전자산이죠. 예. 그다음에 무이자 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하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금은 산업적인 수요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절대 액수가 쓰이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 은은 산업적인 수요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경기가 좋아지면 또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그까지 이제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요가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은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고 이런 건데 그 일정 단계를 지나면 예. 금이 올라가는 속도의 2배 정도 빠른 속도로서 은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아니 지금처럼 예. 이제 만약에 금이 온스당 2,000달러 이렇게 되면 은은 온스당 27달러, 28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2,000달러보다는 28달러가 훨씬 싸지 이렇게 되니까
심정적으로 비싼 거보다는 싼 거를 자꾸 이렇게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은이 상대적으로 보면 일정 기간을 넘으면 금에 비해서 변동성이 거의 2배 정도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도 굉장히 빠르고 막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금값, 은값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 정점을 치니까 예.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 초반에는 은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엘로우 칩 같은 그런 성격이 예,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금은 블루 칩이고.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그 동안에 뭐 잘 올랐던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오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는 이진 그룹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전자, 뭐 예. 현대차 이러면서 이게 현대차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선두 주자가 쭉 가서 가격을 쭉 벌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가격 차이를 좁혀버리거든요. 아파트 그런 형태가 개만축이랑 나오는 거죠. 비슷하네요. 예. 반포 올랐으니까 마포도 올라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거 가격이 붙어 있는 것들은 예.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쿠아님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신데 수년 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예. 금은 밸류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치의 어떤 기준점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의 기준점으로서의 금은 인류의 역사상 항상 그런 형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화폐를 만들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금의 가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화폐를 만드는 것이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변동이 없는 형태.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금하고의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화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자화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금은 항상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또 속보가 와서요. 오늘 4시 40분 양주시 지역에 방금 전이군요. 양주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4시 40분 현재입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유가에 관해서도 약간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질문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추출한님은 아마존 애플도 중간중간 비관론이 있었지만 예. 극복하면서 최고가를 찍었듯이 예. 2차 전지 관련주도 경쟁에서 이기면 더 가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하시죠.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뚫고 갔던 그 형태이고요.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든지 자동차 회사의 이 종속이 돼 있는 수밖에 없는 형태. 그러니까 알고 봐야 아마존과 되잖아요. 애플은 사실은 플랫폼 회사인 예, 그렇죠. 예, 예. 거고. 그리고 예.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데는 플랫폼 회사이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대체 한계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사슬 포식자의 제일 예, 상단에 꼭대기. 있는 게 플랫폼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업체들은 공급 그 사슬 예.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2차 전지는 부품주의이기 때문에 예. 매니팩처링을 하는 그래도 그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현대차 예. 같은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상호 우전적 또는 잘못하면 종속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유일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도 삼성전자, 갤럭시 뭐 이렇게 있지만 현재까지 보게 되면 가장 독보적인 형태의 그 스마트폰 회사고요. 아이팟이라는 상품, 새로운 상품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니 워크맨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에도 크고 작고 한 이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지만 예.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거의 독보적인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탑이 된 거고요. 그 2차 전지는 원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죠. 수많은 또 다른 경쟁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 유가와 관련해서는 주은희 님이 먼저 질문을 해오셨어요. 예. 개인 포지션이 크면 반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가 ETF를 보세요. 예. 20달러에 들어가서 현재 40달러 넘어섰는데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다들 개인들 등쳐먹으려고 예. 별짓을 다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들어가는 예. 아까 인버스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20달 아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 인버스로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달러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품의 구조상 예. 그 아마 이게 투자하신 분이 조금 그 잘못 판단을 하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40불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건 뭐 국제적으로 그 만들어진 가격이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 이제 뭐 그 유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예. 이제 4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3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 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난리였어요. 예, 정말. 그렇죠. 그랬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 40불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유가, 그 다음에 뭐 10몇 불 이렇게 한 건 그 당시에 쇼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대충 40불 정도 된 게 이제 거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점으로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 예, 실물 측면에서 봤을 때. 40달러 영역이 안정성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더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적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그 공급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담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예. 수요를 보면 코로나19가 있기 이전보다는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정상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수요의 큰 부분인 항공업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서로 간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좀 줄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40불 정도에서는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 오일 이런 회사들의 그 생산 단가가 40달러대 중반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50달러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또 다시 지금의 그 유가를 받치려고 하는 카르텔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 쉘 업체들의 공급이 많아진다. 예, 그렇죠. 예, 그게 50달러가 많아질 되면. 뿐만 아니라 예. 사우디나 이런 데서 가격은 우리가 희생해 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누가 이익을 보냐 이러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40달러대를 넘어서 50달러대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미묘하네요. 그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달러 지수가 한 93.5 정도 되는데요. 493. 이거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죠. 93 정도에서 크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90 정도를 봐야 되니까 예. 대략 한 3% 정도 보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밤 10시에 유튜브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방송됩니다. 내일도 방송되고 오늘도 방송됩니다. 오늘은 김부겸 후보가 나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